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옛날 옛적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제일 가는 힘을 자랑하는 천하장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의 아름답기만 한 아내가 사실 남편보다 몇 배는 더 힘이 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제주도의 소문난 장사, 붉은 수건 김돌쇠와 그의 절세미인 아내 임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아버님이 도깨비에게 홀려 쓰러졌을 때 모두가 연약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밤중에 몰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낼까요? 지금 바로 이 흥미진진한 제주도 설화를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제주도 깊은 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심도리 마을에 김돌쇠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상치 않은 힘으로 온 마을의 명성이 자자했고 늘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르고 다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애정을 담아 붉은 수건 김돌쇠라 불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애화라는 절세 미인으로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미모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내들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수많은 사내들이 남몰래 연모했으나 그녀가 김돌쇠와 혼인하기로 결정하자 모두들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매화를 흠모하던 이들 중에는 유독 특별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먼 고을에서 온 민도령이었습니다. 그는 매화에게 거절당한 이후로 늘 시기와 증오심을 품고 절대로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마을에 힘센 장정들이 모여 돌들기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창 기운을 뽐내던 중 한 젊은이가 무거운 돌을 들지 못해 낑낑거리자 김돌쇠가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러다 허리 부러지겠네. 제 힘에 붙이는 줄 알면 애쓰지 말게. 내가 본을 보여주지. 말이 끝나자마자 김돌쇠는 즉시 돌덩이를 한 손으로 허리춤까지 번쩍 들어 올리고는 몇 걸음 걷다가 큰 소리를 내며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김돌쇠로구나. 우리 마을에서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지. 김돌쇠가 자랑스러움에 한껏 우쭐해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임애화였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사내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서방님, 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이세요? 그렇소. 부인.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아직 안 돌아오셨소? 오랜만에 힘자랑에 나가셨으니 아직이실 거예요. 아마 벗들과 막걸리 한잔하고 계시겠지요. 그럼 저는 먼저 저녁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서방님도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 매화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자 모든 장정들이 여전히 그녀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남의 아내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긴가? 어허, 저절로 눈길이 가는 것을 어찌하겠나. 돌쇠 자네 아내는 언제 봐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니까. 정말이지, 저런 미인이 어째서 자네 같은 사람과 혼인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뭐라고?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이리 와보거라. 내 아내가 왜 나와 혼인했는지 가르쳐 줄 테니. 아이고, 됐네. 굳이 알고 싶지 않으니 그만두게. 김돌쇠는 해가 질 때까지 장정들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그의 몸은 웬만한 젊은이보다 건장하여 젊었을 때 한가락했을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취하는구나. 겨우 2잔 마셨는데 이리 취하다니. 나도 이제 늙었는가 보네. 노인이 마을의 언덕을 넘어서려 할 때 고목 아래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여보게, 왜 거기에 앉아있는가? 밤에는 들개들이 몰려드니 어서 집으로 가게나. 노인의 말에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자 노인은 깜짝 놀라 술이 확 깰 정도였습니다. 가진 것 좀 있소, 영감. 노인은 화를 냈습니다. 이 무례한 놈. 보아하니 이 근처 사람은 아닌 듯한데
혹시 도둑놈이냐? 도둑! 내가 좀 도둑으로 보이시오. 그럼 우리 씨름 한 판으로 승부를 가려보는 건 어떻소? 뭐라고? 씨름. 좋다. 나도 젊었을 적엔 씨름으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라. 이리 오너라. 두 사람은 우통을 벗고 서로에게 달려들어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힘이 장사라 누구 하나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영감, 늙어서도 힘 하나는 장사로군. 시끄럽다. 이놈. 그 건방진 버르장머리를 오늘 내가 고쳐주마.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오. 두 사람이 한창 씨름에 빠져 있는 동안 김돌세의 집에서는 임혜화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시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마을 어귀에 한번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러시오. 부인이 먼저 가보시오. 나는 씻고 뒤따라가겠소. 임혜화는 집을 나서 어두운 밤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발에 무언가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웬 돌덩이람. 누가 길 한가운데 이런 것을 두었을까. 밤길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그 돌은 바로 낮에 장정들이 들었던 돌이었습니다. 매화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돌덩이를 번쩍 들어 길 한쪽으로 가볍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걸어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가 돌을 드는 모습을 보았다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매화는 남다른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집안이 대대로 장사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라면서 힘은 더욱 강해져 오라버니들조차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이 힘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매화의 아름다움만이 멀리 알려졌을 뿐 그녀의 힘에 대해선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매화가 어두운 밤길을 한참 걸어 마을을 벗어날 즈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소리지?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그녀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김대감이 우통을 벗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고목의 뿌리를 붙잡고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버님. 매화가 말리려 했지만 김대감은 듣지 못하는 듯 계속해서 힘을 쓰다가 눈이 뒤집히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매화가 시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고 있을 때 김돌세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오? 아버님께서 쓰러지셨잖소.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김돌세는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밤새 간호했지만 김대감은 계속해서 헛소리만 했습니다. 안 되겠소. 내가 당장임 의원을 모셔와야겠소. 부인은 집에서 아버님을 잘 돌보시오. 인 의원님을요? 그렇소. 임 의원님이라면 틀림없이 아버님의 병을 고쳐주실게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옆 마을 가서 괜히 누구랑 시비 붙지 마시고요. 걱정 마시오. 감히 이 김돌쇠에게 시비를 걸 자가 누가 있겠소. 다음 날 아침 김돌세는 채비를 하고 옆 마을로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장정들이 소리를 지르며 돌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김돌세는 돌아가려 했지만 그들 중 하나가 그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붉은 수건 김돌쇠 아닌가? 그 소리에 다른 건장한 장사가 김돌세에게 다가왔습니다. 붉은 수건 김돌쇠, 우리 마을에는 무슨 일인가? 아,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임 의원을 모시러 왔다네. 임 의원,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다시 만났세. 김돌세가 지나가려 하자 장정들이 길을 막으며 눈살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김대감께서 편찮으시다니 안타깝지만 이대로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지. 오늘이야말로 지난번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 박장사, 자네 지금 뭘 하려는 긴가? 박장사는 그 마을에서 가장 힘센 장사였는데 얼마 전 씨름대회에서 김돌세에게 3판을 내리줬습니다. 그는 늘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됐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싶으면 먼저 이 날을 이겨야 할 것이다. 이기지 못하면 다른 의원을 찾아가거라. 좋네. 그렇다면 어디 한판 붙어보자.
두 사람은 우통을 벗고 서로에게 달려들어 씨름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가? 이번에는 좀 다르지? 내가 이날을 위해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모를 것이다. 김돌쇠는 그의 말에 제법 놀랐습니다. 박 장사의 힘과 몸집이 이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겨루다 김돌쇠가 점점 밀리더니 갑자기 박 장사에게 번쩍 들려 땅에 세게 매다 고쳤습니다. 김돌쇠는 충격에 신음했습니다. 박 장사는 그를 내려다보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어떤가?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김돌쇠는 분을 삼키며 온몸을 떨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기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돌쇠는 흑투성이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화가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김돌쇠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주 4발을 들이켜 분을 사긴 후에야 김돌쇠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의원님을 찾아보거나 차라리 제가 아버님을 업고 그 마을로 가겠습니다. 설마 아픈 아버님을 해치기야 하겠어요? 김돌쇠는 매화의 말을 듣고도 대답 없이 그저 씩씩거리며 막걸리 몇 사발을 더 마셨습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감히 나를 모욕해. 서방님, 어디 가시게요? 부인은 집에서 아버님이나 잘 돌보시오. 김돌쇠는 씩씩거리며 나가버렸고 매화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장롱에서 남자 옷 한 벌을 꺼내 입고 남자로 변장한 뒤 재빨리 김돌쇠를 뒤쫓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달려 걸어가고 있는 김돌쇠를 발견하자 들키지 않도록 길을 돌아 전속력으로 달려 옆 마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옆 마을에 도착하여 장정들이 돌들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들, 조그만 돌덩이 하나 들면서 뭘 그리 낑낑대시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자 김돌쇠를 이겼던 박 장사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넌 누군데 감히 함부로 짓걸리는 게냐? 나는 붉은 수건 김돌쇠의 형 되는 사람이다. 뭐라고? 김돌쇠의 형이라고? 내 아우를 모욕하고 의원도 못 모시게 했다 들었으니 너희 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남을 그리 함부로 대하는지 한번 보러 왔다. 허, 김돌쇠가 당하고는 일러 바치러 갔나 보군. 헌데 너처럼 비리비리해 보여서야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박 장사가 비웃었습니다. 매화는 그가 들고 있던 돌덩이로 다가가 그것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린 뒤 들판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큰 돌이 너덕길이나 날아가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매화는 땅에 깊이 박힌 더 큰 돌을 한 손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지체만 한 돌이 뽑히자 그녀는 그 돌을 그들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 어찌 저런 일을... 형님, 저 사람은 정말 사람 맞습니까? 박 장사와 다른 장정들은 눈앞의 광경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매화가 그들 앞으로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김돌쇠가 다시 올 것이다. 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원 모시는 길을 막지 마라.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내 아우를 모욕하거나 길을 막는다면 그땐 내가 다시 찾아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 왔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내 서방에게 하지 마라. 인마솔 이월 맛은 탓떨기 스택 속을 파른 뒤 이웃자 불구야. 잠시 후 김돌쇠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 김돌쇠 실 탓대 앙불시 진시 고개를 숙유 진심으로 들어. 여보게 김돌쇠, 아까는 우리가 잘못했네. 김대감께서 편찮으시다니 어서 의원을 모셔가게나. 뭐라고? 너희 태도가 왜 갑자기 바뀐 것이냐? 김돌쇠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의아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니 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게다가 집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어 서둘러 임 의원을 모셨습니다. 김돌쇠는 임 의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 의원은 김대감의 맥을 짚고 한참을 살피더니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김대감께서 혹시 헛것을 보시거나 깜짝 놀라신 일이 있었습니까? 임 의원의 질문에 매화는 이전의 일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원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도깨비에게 단단히 홀리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감처럼 건강한 분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누워 계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침이나 약이 소용없습니다. 도깨비를 찾아가 그들을 잘 달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도깨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만 도깨비는 돼지고기와 수수부꾸미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도 준비해서 한번 달래보시오. 그날 이미원이 돌아간 후 매화는 돼지고기와 수수부꾸미를 준비했습니다. 김돌쇠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도깨비 따위를 위해 음식을 만들지 마시오. 내가 어찌 일개 도깨비 따위에게 음식을 바치고 빌어야 한단 말이오. 차라리 내가 그놈을 잡아다가 단단히 혼을 내 아버님을 낫게 하겠소. 그러다 서방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시오. 나는 붉은 수건 김두쉐다. 도깨비 따위에게 고개를 숙일 순 없지. 나는 한숨 잘 테니 밤이 되면 나를 깨워주시오. 오늘 밤 내가 그 도깨비를 잡아버릴 테다. 김돌쇠는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매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그녀 또한 방으로 들어가 다시 남자로 변장했습니다. 변장을 마친 그녀는 김돌쇠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김대감이 도깨비를 만났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김대감이 쓰러졌던 곳에 이르자 고목 아래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낯선 자를 보았습니다. 매화가 다가가자 그 낯선 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호호, 이매화 씨가 어인 일로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오셨소. 매화는 도깨비가 남자로 변장한 자신을 단번에 알아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찮은 도깨비 따위가 어찌 나를 알아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매화 씨의 참모습을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지. 이매화 씨의 미모는 천하제일이요. 그 힘 또한 천하무적이지. 그렇다면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도 알겠구나. 시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빌려온 것 아니시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나와 씨름 한 판을 벌여 내가 이기면 우리 아버님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조해라. 뭐라고? 실은? 그거 재미있겠군. 좋소. 당신이 이기면 내가 당신 시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지. 대신 내가 이기면 당신도 내 요구를 하나 들어줘야 하오. 좋다.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니 어서 덤벼라. 매화가 큰 소리로 도전하며 도깨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깨비도 우통을 벗고 그녀에게 다가와 두 사람은 서로를 잡고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하군. 대단해. 수많은 장사들과 씨름을 해봤지만 이매화 씨처럼 힘센 사람은 처음이요. 시끄럽다. 아직 힘의 절반도 쓰지 않았으니 각오해라.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하게 씨름을 했고 한참을 겨루다 매화가 갑자기 도깨비를 번쩍 들어 땅에 세게 매다 꽂았습니다. 즉시 우르르 나는 소리와 함께 도깨비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도깨비 살려. 매화 씨 때문에 허리가 부러졌네. 나 좀 일으켜 주시오. 이놈,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을 겁주거나 장난치지 마라. 알겠느냐? 매화가 도깨비를 꼬집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깨비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매화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가오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다름 아닌 김돌쇠였습니다. 그는 남자로 변장한 매화를 보고 도깨비인 줄 알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놈, 내가 바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깨비랬다. 오늘 내가 너를 단단히 혼내주고 우리 아버님의 병을 고쳐주마. 김돌쇠가 포효하며 달려들려 하자 매화는 즉시 도망치며 외쳤습니다. 당신 시아버지의 병은 내일이면 나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그러니 나를 쫓을 생각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어딜 도망가려느냐? 숨지 말고 나와 한판 붙자. 김돌쇠는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그녀가 너무 빨라 즉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돌쇠는 도깨비가 너무 쉽게 도망간다고 느끼며 기운이 다 빠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매화는 김돌쇠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김대감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은 예전처럼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돌쇠는 밭일을 하러 나갔고 매화도 굴을 캐러 바다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김대감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라, 굴 캐러 바다에 가려느냐? 아버님,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으셨으니 더 쉬세요. 아니다. 이젠 다 나았다.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서방님이 더 고생하셨지요. 아니야. 나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안단다. 시아버지의 말에 매화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김대감의 인자한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너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김대감은 집을 나서는 매화의 뒷모습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자신의 힘을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녀의 진짜 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며 가정을 돌보고 김돌쇠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평화로운 삶이 흘러갔지만 이매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민도령의 음모와 그 그림자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숨겨진 어둠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힘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김돌쇠 가족의 평화는 세상에 드러난 남편의 힘이 아니라 아무도 몰랐던 아내의 지혜와 힘 덕분에 지켜졌네요. 정말 멋진 반전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사용할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사실은 가장 강인한 힘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겉모습과는 다른 놀라운 반전 매력을 가진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구스럽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과 몰라까니아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 보따리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